네, 다시 오픈노드 디자이너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이 초기 화면에 이런 게 떠요. 리센트 파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워크스페이스하고 웍셋을 설정을 했잖아요. 내가 설정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한 파일이 뜹니다. 그 다음에 웍스에 대해서 작업했던 파일이 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워크스페이스와 해당 웍셋에서 작업했던 그 파일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만든 파일은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근데 트레이닝 KCS가 아니라 뭐 다른 프로젝트 했을 때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실행을 했네. 그때 실행했던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웍셋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는 지금 교육 중이에요. 다시 도와드릴게요. 예. 이건 제가 실수로 열은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지 쪽에 하남 교산가 그쪽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뭐 5km, 6km 정도 됩니다. 네, 이쪽 5km, 이쪽 한 7, 8km 정도 굉장히 넓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의 때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A사에서는 이게 구동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저희도 이렇게 빡빡하게 잘 돌아가진 않아요. 네, 근데 뭐 작업하는 데는 거의 좀 무리는 없어 보여요. 일단 도로만 이렇게 다 구축한 거고요. 그래서 웍셋 가지고 내가 작업 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KCS 하시면 저는 이미 열어봤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쭉 떠요. 그래서 해당 좀 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디자이너기 때문에 그 설계를 포함하는 그런 절차를 다 워크플로우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부터 뭐 지층, 배수 계획, 그 다음에 드로잉 프로덕션은 도면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각 워크플로우별로 메뉴가 다 있는데, 그죠? 오픈노드 모델링 이런 메뉴 있고, 드로잉 프로덕션 이런 메뉴 있고, 서베이 이런 메뉴 있고, 굉장히 탭하고 도구 모음 뭐 패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워크플로우별로 이거를 다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워크플로우에 특화되어 있는 메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해당 워크플로우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고 나머지 기능은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픈노드 모델링 워크플로우에 가서 한번 볼게요. 홈 탭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기능이 있고요. 어트리뷰트라고 있는데 속성이죠. 우리 오토캐드에서는 레이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에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 같은 의미인데 용어만 틀려요. 홈 탭에는 주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터레인 있고 지오메트리 있고 사이트, 코리도, 모델 디테일링 쭉 있죠. 여기까지는 오픈노드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다음 오픈노드 계획할 때 그때 소개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공통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뭐 리얼리티 모델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홈 탭에 있으면 똑같아요. 뷰도 오픈노드 모델링에 있는 거 똑같고요. 리얼리티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드로잉 가시면 홈 탭은 아까 오픈노드 모델링하고 똑같아요. 뷰도 똑같고요. 네, 드로잉이기 때문에 애노테이션이나 드로잉에 관련된 거 애노테이트나 이런 기능만 좀 특화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 드로잉을 마이크로 스테이션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똑같은지 한번 제가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마이크로 스테이션 커넥트 에디션 버전. 여기도 워크스페이스, 워크셋 이렇게 있고요. 드로잉 보시면 똑같아요. 홈, 뷰, 애노테이트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플랫폼 하나의 이 벤틀리 제품 이제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별도의 제품군이다라고 하시면 좀 그죠? 하나의 툴을 더 배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떠한 솔루션이든 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드로잉에다 놓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파란 탭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나 다 어떤 프로그램은 다 공통적일 겁니다. 이런 구성은 파일 들어가시면 파일에 관련된 메뉴가 있어요. 뭐 새 파일 만들고 불러오고 세이브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중간쯤에 가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설정 도구죠. 설정 도구. 기본적으로 설정은 맞춰놓고 아니면 내가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뭔가 설정을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에 가셔서 요거 뭐 리본 같은 거, 도구 모음 같은 거를 내가 나한테 맞게 관리를 하겠다. 뭐 여기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리본을 커스터마이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가운데 펑션 키가 있어요. 펑션 키 들어가시면 F1이면 당연히 헬프죠. 헬프. 그 다음에 F2, 3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도구 모음을 액티브하는 그런 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F8번과 9번, F12번을 제일 많이 써요. 나중에 오픈로드 할 때는 F12번을 제일 많이 쓸 거고요. F8번은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F9번 같은 경우에는 3D 작업할 때 2D와 3D 같이 F9번 보면 run 2view 3D 이렇게 돼 있죠. 2D 뷰와 3D 뷰 같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12번 하면 나중에 이제 템플릿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각 펑션 키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가시면 프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다 디폴트로 그냥 가셔도 되는데 위에서 네 번째 인풋 한번 보실게요. 이 오픈노드에서는 그 ES키가 먹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취소 명령할 때 ES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키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오토캐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ES키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ES키. 근데 뭐 아직은 기존 디폴트대로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적응하시고 나중에 정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또 이 벤틀리 제품은 기본적으로 세이브가 없습니다. 별도로 나갈 때 물어보질 않아요. 세이브 아이콘은 있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갑니다. 다운될 때도 그냥 다운돼요. 기본적으로 오토 세이브입니다. 어떨 때 오토 세이브냐? 왼쪽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세이브가 됩니다. 항상 왼쪽 마우스는 클릭하잖아요. 근데 난 이게 좀 안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오토 세이브를 해지를 하시면 돼요. 해지하거나 적용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떨 경우가 있냐? 2D와 다르게 3D는 굉장히 로딩 시간이 길은 경우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무거우니까. 근데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나가는 경우가 일부러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토세이브가 좋아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다른 거 누르면 로드가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토세이브 하실지 안 하실지. 근데 일단 오토세이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위에 세이브 세팅이 있는데 세이브 세팅은 내가 설정한 값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토세이브를 해지했다가 다시 적용해서 나갔습니다. 적용되지가 않아요. 세이브 세팅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디폴트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나가셔서 세팅해서 다시 요 가운데 메뉴에서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유저 밑에 파일. 여기서 파일 세팅에 밑에서 세 번째 가시면 디자인 파일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워킹 유닛이 있는데 이제 단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리니어 유닛에서 포맷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매트릭스 스탠다드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마스터 유닛은 메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장하시면 뭐 킬로메타, 메타, 센치메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일이 있고요. 뭐 피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미터로 갔기 때문에 미터로 설정되어 있고 그 밑에 서브 유닛은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브 유닛도 뭐 메타로 할지 밀리메터로 할지 설정하시고 그 오른쪽에 레이블이 있고요. 레이블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메타를 뭐 한글로 미터 쓸지 영어로 M자 쓸지 설정하시면 돼요. 에큐러시 있습니다. 에큐러시가 제가 보니까 약간 그 리소스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자리면 디폴트인데
뭐 가끔 가다가 혹시나 해서 내 자리 저는 설정할 때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포맷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MU로 되어 있죠. 이게 마스터 유닛입니다. 포맷을 MU로 해놓으면 마스터 유닛만 표현하는 거예요. 1500ml다라고 하면 1.5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확장하시면 MU, SU 이렇게 해놓잖아요. 1500ml면 여기서 저는 마스터 유닛이 메타고 서브 유닛이 밀리메타잖아요. 그러면 1.5m 땡땡 1500ml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밑에 MU, SU, PU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MU로 해놓으시면 마스터 유닛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구조부 같으면 여기서 MU 해서 밀리메타로 하시면 되겠죠. 보통 미리 단위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컬러 중간에 컬러가 보시면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가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객체 그 표현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겠냐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컬러. 이것도 뭐 이런 의미다라고만 아시고 그대로 디폴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빌 포매팅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할 때 뭐 평면이나 종단, 계획, 뭐 슬로프 그런 자릿수, 스테이션 표시 여기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1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설정해 놓고 나중에 계획할 때 그때그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앵글 리드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상하게 세이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세팅을 해놔도 이게 에러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어느 점에서 오른쪽이 각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게 플러스 각도, 반시계면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각도인데 그거를 여기서 설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노스나 뭐 베이스가 있죠. 노스나 사우스, 이스트가 있는데 오른쪽 이스트겠죠. 이스트를 0도로 놓고 그죠? 반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 각도잖아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정이 이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베이스를 이스트로 놓으시고 그걸 0도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는 반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 각이 나온다. 해지하시면 된다. 클럭와이즈. 그 상태로 놓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뭔가 바꿨으면 반드시 세이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세이브 세팅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세이브 세팅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다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자동 저장이긴 한데 저장을 눌렀어요. 저장 누르고 이렇게 해놓고 나갔습니다. 자동 저장이니까 저장 또 한 번 더 눌렀어요. 확인 차원에서 클로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놓고 저장하면
얘가 처음에 디포트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저장을 해요. 근데 제가 막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점심 먹고 와서 이 상태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나가면 아까 저장하기 전에 전체 화면을 얘는 오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이브 옆에 세이브 세팅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세이브 세팅을 누르면 이 세팅 값이 저장이 돼요. 제가 설정해 놓은. 제가 바꾼 건 세이브하면 저장이 되는데 그림은 저장이 되는데 이 화면 설정 값이나 다른 설정 값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세팅 값을 누르셔야 이런 화면 뷰도 하나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열 때 내가 작업했던 위치까지 그대로 뜹니다. 좀 전에 열 때 제가 뭐 세팅까지 같이 저장했나는 몰라도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찜찜하시면 나갈 때 세이브하고 세이브 세팅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탭을 처음부터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워크플로우 밑에 이제 파일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위에 있는 메뉴를 탭이라고 해요. 탭. 예, 여기 탭이 있고요. 탭을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예, 아이콘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패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패널 확장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탭, 도구 모음 이렇게 패널 묶여 있는 이런 형태를 리본 메뉴라고 하죠. 요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리본처럼 묶여 있다라고 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 탭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확장하시면 이게 레벨, 레이어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쭉 확장하셔서 밑에 가시면 매니지라고 있어요. 이거 매니지 확장하시면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 레이어 창하고 똑같아요. 오른쪽 누르시면 레벨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게 액티브 상태고 디폴트고 그리고 숨기고 올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그 레벨을 디폴트를 쭉 확장하시면 그 밑에 매니지 밑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아까 매니지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건 레이어 오프하고 어떤 건 레이어 온하고 그런 기능. 좀 패스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들거나 지우거나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 그 밑에 보시면 뭐 색상이 있고요. 요 색상은 오토캐드하고는 틀립니다. 뭐 1번이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색상은 똑같은데 번호 체계는 틀립니다. 0번부터 있고요. 여기는 1번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번호가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 모델링 하다 보면 이 2D 할 때 도면 작업할 때 그 색상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델 자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몇 번 색깔, 몇 번 색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토캐드에 있는 번호 색상 체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번 빨간, 2번 노랑, 뭐 이렇게 3번 초록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마이크로 스테이션 디폴트 값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라인 타입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라인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템플릿을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또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과 컬러와 라인 타입과 그의 위드를 하나의 또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만 하겠습니다. 템플릿 확장하시면 매니지가 있어요. 맨 밑에 매니지. 매니지 있는 창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레벨도 매니지가 있고 템플도 매니지가 있고 만들고 삭제하고 뭐 리네임하고 그런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지금 파일명이죠. 파일명에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 템플릿에서 뭐 내가 배수에 관련된 템플릿을 여기다 모으고 싶다. 그리고 매니지에서 01 뭐 V형 특구다. 색상은 뭐 이런 색이고 두께는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드레인 템플릿에서 요걸 레벨로 놓고 컬러도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요 템플릿을 그냥 적용시키면 드레인 요거네요. 그죠? 요거에 드레인 적용시키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뭐 레벨 레이어 같은 기능이긴 한데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배수 계획은 이렇게 하고 포장 계획은 이렇게 하고 하나의 묶음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 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탐색기처럼 생긴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요거는 오픈로드 할 때는 정말 많이 쓸 겁니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어떠한 객체든지 이 익스플로러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객체라 하면 오픈로드 객체. 여기가 오픈로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오픈로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오른쪽에 가운데 이렇게 노트처럼 프라퍼티가 있어요. 프라퍼티. 이것도 정말 많이 씁니다. 아이콘이 작긴 한데 이거 클릭하시면 아무 정보가 없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프로퍼티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익스플로러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고 이 프로퍼티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오픈로드 객체건 캐드 객체건 외부에서 불러온 객체건 이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오른쪽에 보시면 어태치 툴이 있어요. 어태치 툴 그 밑에 삼각형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 꼭 누르시면 아마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레퍼런스 있고 레스터 매니지 있고 어태치잖아요. 외부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거거든요. 레퍼런스라고 하면 동등한 동격의 파일이죠. DGN이나 뭐 DWG나 그런 CAD 파일이나 다른 이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레스터는 당연히 뭐 레스터 파일이겠죠. 이미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는 당연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뭐 항공 측량 데이터라든지 사진 데이터, 포인트로 된 데이터는 여기서 다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리얼리티 메시는 마찬가지 드론 측량 데이터, 항공 측량 데이터, 아니면 다른 데서 작업한 지형 데이터 이런 거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파랗게 되어 있는 모델스가 있습니다. 모델. 이 모델이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토캐드 같으면 하나를 실행을 하고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열 수가 있잖아요. 1번 파일, 2번 파일 하나 실행하고 계속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로드에서는 하나의 파일밖에 오픈은 못해요.
두 개 파일을 열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오픈하고 다른 거 열고 싶다. 클로즈 하시고 다른 거 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 이 모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엑셀 작업할 때 엑셀 파일 작업할 때 수량 관찰사 만들 때뭐 배수공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뭐 V형 뭐 L형 쭉 만들잖아요. 시트를 추가를 합니다.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내가 이 모델스에 엑셀 시트처럼 추가를 해서 계속 도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연다는 개념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작업하기엔 좀 불편해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당장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근데 쓰시다 보면 또 나름 이런 점이 있네. 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불편한 건 굳이 모르겠더라고요. 열고 나가고 또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여기 모델스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오른쪽에. 열고 누르면 그 가운데 맨 위에 디자인이 있고요. 드로잉이 있고 시트가 있어요. 우리가 오토캐드 보면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면 우리가 계획하는 그 창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계획을 하죠. 디자인 시트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드로잉이면 우리가 도면 작업하는 주석다는 그런 시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2D예요. 그 밑에 시트가 있어요. 시트는 우리가 출력이잖아요. 도면에 대한 출력. 우리가 성과품을 만들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이 시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추가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2D하고 3D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D로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D로 작업해도 3D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추가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추가를 하면 그 도면은 디폴트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처음에 내가 2D를 만들면 그 2D 파일 자체가 마스터 파일입니다. 거기서 작업해서 3D가 생성됐다. 자동으로 생성됐다. 그건 마스터 3D예요. 이 두 개는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근데 내가 디자인 모델 창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도면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한 도면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 레퍼런스를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오고 해서 새로운 도면을 계속 만드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서 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오픈노드 할 때 직접 이 기능을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번에 하나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그 밑에 레벨 매니저가 있고 노랗게 층층이 있는 건 레벨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아까 이 창에서 확장하셨던 이 매니저랑 똑같아요.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셀렉션이 있는데 아까 ES키 말씀드렸잖아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때나 새로운 메뉴 전환할 때 ES키를 많이 누르는데 여기서는 엘리먼트 셀렉션 이 화살표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운데 있고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창, 이거 별도의 창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엘리먼트 셀렉션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맨 왼쪽 요로 파랗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형태로 아니면 선을 그어서 선택을 하겠다. 다 선택한 거에서요. 하나 추가하고 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따 나중에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이것도 플레이스
직접 메뉴를 실행하는 거죠. 라인 그리고 뭐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니플레이트 요거는 마더파이 기능입니다. 그 옆에 마더파이하고 카피, 무브, 어레이 그런 기능이고요. 그 맨 오른쪽에 그룹이 있는데 그룹핑하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탭 이렇게 홈 탭의 내용 소개를 드렸고요. 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홈 탭 옆에 이제 뷰 창이 있는데 아마 다 뷰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맨 오른쪽에 가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또 아래 왼쪽에 보시면 1, 2, 3, 4, 5, 6, 7,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누르면 창이 하나 더 떠요. 3번 눌러도 하나 더 뜹니다. 최대 8개까지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까지 화면 띄워서 작업할 일은 거의 없고요. 많이 띄우면 4개, 정말 작업할 때 띄우는 거는 3개, 평면, 종단, 횡단 이 정도로 많이 띄우고요. 보통 2개 띄웁니다. 이렇게 2개 띄워서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놓고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끝에 가시면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형태 누르시면 이렇게 딱 2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 창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각 창이 별개 창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 하나의 파일에서 카메라가 8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마이크를 그렸다. 1번 창에는 여기서 보고 있는 뷰, 2번 창은 여기서 보는 뷰, 3번은 여기서. 이런 카메라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개의 파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작업한 모델을 보겠냐, 그거 설정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게 아까 홈탭에 이 모델스랑 헷갈리시는데 밑에 뷰 그룹은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모델스는 엑셀의 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노테이트 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드로잉이잖아요. 여기가 드로잉 머플러이기 때문에 드로잉에 관련된 애노테이트 주석 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수선 뽑고 텍스트 쓰고 그런 기능이고요. 그 오른쪽에 어태치는 웹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레퍼런스 그 기능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널라이즈 여기서 가장 쉽게 뭐 치수 재거나 각도 재거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커브스가 있는데 애널라이즈 옆에 커브스는 잘 안 써봤어요.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 쓸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선형 계획할 때 이걸 쓰지는 않으니까 별도의 지오메타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이것도 좀 특화된 기능인데 이 컨스트레인은 벤틀리 제품군에는 다 있습니다. 오픈로드 있고요. 오픈 브릿지, 뭐 오픈 빌딩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은 소개는 안 드리고 다른 시간에 아마 소개를 드릴 겁니다. 변수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바뀌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뀌는 V1 그렸는데 V2 타입으로 바꾸고 싶다. 변수 설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 바뀌면 똑같이 바뀌게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틸리티가 있어요. 유틸리티도 특별히 소개해드릴 건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오그래픽스가 있습니다. 그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지구본처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코디네이트 좌표계가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부 원점, 서부 원점, 동부 원점, 뭐 측량 데이터나 스위치 지도 그거랑 맞추고 싶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거 왼쪽에서 두 번째 From Library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지금 라이브러리 선택하시면 저는 라이브러리 미리 페이버릿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오른쪽에 서치가 있습니다. 서치에서 이렇게 코리아 한번 쳐볼게요. 코리아 치시면 이렇게 우리나라랑 연관된 이렇게 좌표가 뜹니다. EPSG 코드 형태로 된 코드 네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 원점, 뭐 서부 원점. 우리가 중부 원점이 5186일 거야 아마. EPSG 5186. 앞으로 이런 형태의 좌표계 설정은 많이 보실 거예요. 5186, 뭐 5183, 5188. 근데 다 같이 똑같이 너도 작업하고 나도 작업하고 둘 다 좌표계를 설정 안 했어요. 그럼 맞겠죠. 둘 다 안 했으니까. 근데 한 사람 설정하고 한 사람 설정 안 했으면 틀려요. 네. 서로 원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은 중부 원점으로 작업을 했고요. B라는 사람은 좌표계 설정을 안 했어요. 그냥 불러오면 매치가 안 돼요. 근데 다시 그 사람이 설정하면 틀어지겠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 파일을 불러올 때 맞춰서 불러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코디네이터 시스템에 맞게 저걸 바꿔서 불러와라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요거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오픈로드 할 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좌표계 설정은 여기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로잉 스케일은 우리가 메다로 왔기 때문에 메다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는 여기에 1대 500으로 되어 있어요. 1대 500. 네. 그리고 옆에 빨간색하고 A자하고 밑에 이렇게 줄자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락이 걸려 있을 겁니다. 락. 1대 500이 이 도면 스케일이 아니고 주석 스케일입니다. 주석 스케일. 네, 도면 스케일은 당연히 1대 1이고요. 1대 1이고 우리가 주석 딸 때 1대 1000으로 주석을 그릴 거냐, 뭐 1대 500으로 그릴 거냐, 이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대 500 이렇게 많이 놓고 주석을 달면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오른쪽 드로잉 에이드 탭이 있고요. 이제 ACS라는 건데 ACS 그 오토캐드 보면 UCS 좌표계가 있잖아요. UCS. UCS가 이제 좌표 축을 설정하는 건데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좌표 축을 작업하기 좋게 돌려놓고 그럴 때는 좌표가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표계는 안 바뀌게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작업해놓고 끝나면 다시 좌표계를 맞게 돌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오픈노드는 요 ACS, UCS에 해당하는 거죠. ACS를 돌려도 좌표계는 틀어지진 않아요. 좌표계를 원점 000에 맞추는 재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축을 바꾸는 거죠. 3D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3D에 맞게 축을 바꾸되 좌표 원점은 바뀌진 않아요. 설명이 좀 난해한데 이것도 직접 모델링 하면서 어떤 개념인지는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메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 창같이 앞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전에 열었던 파일, 내가 별도로 클로즈하고 다시 뉴 오픈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보다 요거 누르시면 바로 직전에 열었던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오른쪽 거 누르시면 그 앞에 열었던 거 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고요. 그 오른쪽에 뷰 그룹이 있는데 이거 확장하시면 지금 디폴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이거 하나인 거예요. 2D 하나. 그래서 여기서 3D 도면이 생겼다라고 하면 디폴트 다시 3D가 생깁니다. 또 모델에서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홈 탭에 가서 가운데 프라이머리에서 이 파란색 모델스 한번 클릭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모델 하시고 디자인 2D 네임은 그냥 트레이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하나 크리에이트 하시고 이번엔 디자인이 아니고 시트로 놓고 네임은 그냥 드로잉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트로 만드니까 이런 형태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할 때 이런 개념이다라고. 도면이 있으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대로 출력하십니다. 근데 저 도면에 있는 모델은 디자인에 있는 모델하고 연동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 모델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게 따로따로라고 하면 우리가 빔 설계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바꿀 수 있어요. 네. 그건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밑에 그 뷰 그룹 확장하시면 좀 전에 만드신 리스트가 다 나와요. 디폴트는 당초에 있던 거고요. 네, 그 밑에 드로잉 뷰라고 되어 있는 거, 트레이닝 뷰. 요거는 제가 하나 더 만든 거죠. 네, 디자인 모델 하나 만든 거고, 그 밑에는 시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 형태만 보시면 이게 시트 모델인지 디자인 모델인지 드로잉 모델인지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모델에 가서 뭐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엑셀에 시트 삭제하는 것처럼 그대로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디폴트는 삭제가 안 됩니다. 원 마스터 모델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그 파일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가서 이 파일을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1, 2, 3, 4, 5, 6, 7, 8은 카메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창의 오른쪽 위에 가시면 뷰라고 디폴트 되어 있는 메뉴가 쭉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뷰 어트리뷰트 이거 확장하시면 뷰에 관한 모델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뷰에 대한 설정 창입니다. 어떤 객체는 안 보이게 하고 뭐 그리드를 보이게 한다든지 솔리드로 돼 있는데 작업할 때는 솔리드에 있는 그런 솔리드 객체를 와이어프레임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그럼 뷰에 관련된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로드 할 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은 2D라서 많이 없는데 실제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볼 거냐,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뭐 트랜스페런츠로 볼 거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쭉 가시면 뭐 보시면 다 직관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 손바닥 오른쪽에 가시면 뷰 프리비어스하고 뷰 넥스트가 있습니다.
프리비어스는 이전에 봤던 뷰, 넥스트는 이후에 봤던 뷰, 왔다 갔다 하는 뷰고요. 이거는 리드 원두 기능이 아니에요. 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작업한 내용에 대한 리드 원두는 위에 보시면 별도로 있고요. 그럼 크게 내용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잠깐 10분 쉬시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